당신의 노후 과연 안전할까요? 65세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초연금을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보니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악몽 같은 상황. 이게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품은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하위 7%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거죠.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에 포함되겠죠. 하지만 모든 가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하죠. 6,500만 원의 4% 연 260만 원, 월 21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재산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8천만 원의 4%인 연 320만 원, 월 26만 6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4천만 원 이하라면 차량 가액의 연 4%를 소득으로 봅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다면 연 80만 원, 월 6만 6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셈이죠.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실제 소득을 더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7세, 아내가 63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받던데 나는 왜 못 받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과 실제 소득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집이 자녀 명의라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골의 땅만 조금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사람과 9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9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미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줄어들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으로 보관하다 도난이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액 최대 월 33만 4,810원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입니다. 기초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노후 준비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연금에 가입하세요.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찾으세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다섯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일곱째, 노후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으로 이사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주거 비용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홉째, 사회활동을 지속하세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열째,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노년기에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2024년 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만 5년간 관리했지만 이제는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를 5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때 더 빠르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임이 인정되면 배우자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개선됩니다. 2025년
부터는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13,76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준비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노후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월 108만 원 이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정도 금액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유리합니다. 셋째, 농지연금도 고려해 보세요. 농지를 소유한 어르신들은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은 줄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노후 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저축을 계속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금융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800만 원, 부부가구 4,4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의료비가 많이 들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세요. 일곱째, 평생교육에 참여하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아홉째,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많습니다. 취미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열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초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정서적,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시기이니까요. 자신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둘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은퇴 후에도 인생의 목표는 필요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며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취미 활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학습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덟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홉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준비를 병행한다면 기초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여러분, 1점 지금부터 노후 설계를 시작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점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3점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4점 자녀 교육비 외에도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세요. 5점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한 노후가 경제적 노후의 기본입니다. 60대 여러분, 1점 은퇴 후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세요. 2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3점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4점 기초연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세요. 5점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70대 여러분, 1점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2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3점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4점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5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